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라고 주시긴 했는데 앉을까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고 다 바쁘신 분들로 알았는데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북토크를 하리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사실 많이 오셨지만 긴장은 안 됩니다. 긴장은 안 되는데 이게 많은 실망을 드릴 것 같아서 이 낙담이란 무엇인가, 실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깊게 느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이제 서두에서 최인선 프로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책을 내가 안 꺼내놨구나. 약을 팔러 왔으면 약을 꺼내야 되는데 이 다락방 재즈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썼던 글들 좀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좀 새로 쓴 글도 좀 보태서 제가 좋아하는 재즈라는 음악에 대한 좀 글들을 주로 모아 놓은 책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혹시 평소 재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든지 또는 재즈가 무슨 음악일까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책이 이제 앞에 좀 재즈에 대한 잡다한 글들을 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썼던 음반이나 영화에 대한 재즈와 관련된 영화나 음반에 관한 리뷰들 그리고 재즈 음반을 사면 안에 이렇게 라이너 노트라고 해설문이 써 있는데 그 해설문들도 좀 몇 편 추려서 안에 넣었고 마지막에는 재즈계에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재즈라는 음악이 저 스피커도 1950년대 아까 JBL 스피커를 말씀하셨는데 50년대쯤 되면 벌써 이제 재즈가 거의 전성기에 이르는 시점이 되죠. 그 이후에 재즈는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사양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한편에서 많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거나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좀 추모의 글들 같은 걸 좀 모아서 전체 책의 구성은 한 4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읽을 책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남아두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그냥 순서도 필요 없이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 책 안에 이제 담은 내용 중에 음악 감상에 관련된 조그만 글을 하나 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은 이제 음악은 대충 들어야 한다라는 글인데 그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다들 대충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쓴 그 제목이 이렇게 반의적으로 썼다거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음악은 원래 좀 대충 듣도록 만들어 놓은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음악 감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릴까 하고요. 가급적이면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시간을 잘 아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질문도 받는 시간도 가급적이면 9시 이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왼쪽 벽면에,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봐주고 계신데 이제 스피커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음악이 나올 때는 몸을 이렇게 좌쪽으로 이렇게 트셔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렇게 트시면 더 음악을 잘 들으실 수 있고요.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트럼펫 주자가 오늘 저희 북토크를 위해서 잠깐 모델로 서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영상 하나를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영상 나오기 전에 소개해드리면 사실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BTS 음악을 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춤을 추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 3, 4 몇 분 되나? 4분 되나? 예. 한번 보시죠, 일단요. 예. 그 여러분들 그 BTS 노래를 1950년대 산 저 JBL 스피커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오늘 벌써 다 얻으시고 가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뭐 K-팝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고, 뭐 유튜브 들어가서 뭐 BTS 또는 K-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보면 물론 그 해당 아티스트의 동영상들도 뜨지만 훨씬 많이 뜨는 그 뭔가 그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보통 다 이렇게 그 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무슨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보는 앞에서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것, 뭐 크라우드 댄스, 리액션 댄스 뭐 이런 검색어들이 동시에 계속 뜹니다. 요 제가 좀 다음 이 페이지, 사실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크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노래를 불렀던 춤을 췄던 젊은 친구들처럼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직접 그걸 해보는 거죠.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뭐 진짜 춤을 춰보거나 뭐 직접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노래방에서 이제 뭐 노래 부르는 것이 다 우리 일상 중에 속해 있는 음악이 주는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둘째는 음악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을 흔들게 되고 뭐 춤을 추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음악이 주는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를 들자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뭐 크게 이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직접 우리가 음악을 생산하면서 직접 해보면서 하는 즐거움이 있겠고,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즐거움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감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의 굉장히 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체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중에 극히 좀 일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제 고급 감상용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제도 교육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비중이 너무 큰 거죠.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 많은 더 그 뭐라 그럴까 능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도 교육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것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보통 야 좋은 음악 있으면 들어라 뭐 어쩌라라는 주변의 충고는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방식 중에 일부분에 속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 지금 이 순간 직전에까지 음악을 단 한 곡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아니군요. 예. 근데 대부분 다 음악 평소에 어떻게 하든지 다 듣게 됩니다. 뭐 차 안에서도 듣고 집에서 라디오도 틀어놓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음악은 다 듣죠.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이렇게 들으면서 한 30분 동안 앨범 한 장을 감상하시든지 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최근 한 달 안에 있으신가요? 여긴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예상하시던 분들이 거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음악은 늘 우리 일상 속에 있긴 있는데 뭐 그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듣거나 그럴 시간도 사실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시간도 잘 허락도 안 될 뿐더러 또 굳이 꼭 그렇게 들을 만한 필요성 같은 것들도 잘 사실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상음악 하면 대표되는 음악이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인데 오늘 여기 정말 다 이 프로그램 받으셨죠? 예. 이 프로그램에 보면 뭐 재즈라는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 재즈곡은 별로 없고 뭐 클래식 곡들 있고 뭐 팝 음악들도 있습니다. 뭐 다 여기 듣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일부만 듣겠습니다. 뭐 예. 그래서 그러면 텔레만이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이 분의 작품 중에서 식탁 음악 타펠무지크라는 작품인데 그 중에서 나중에 좀 곡의 구성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분이 타펠무지크 식탁용 음악이라는 것을 한 3권 만들었어요. 한 작품당 한 연주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돼 가지고요. 그만큼 밥을 오랫동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귀족들이. 그래서 그게 한 3덩어리 있고 그거 3작품을 다 CD에 담은 게 한 CD 넉 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1권 안에도 1권이 시작되면 맨 처음에 막 이렇게 관연하게 나와서 연주하다가 중간에는 또 현악사중주 팀이 나와서 연주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협주곡까지 연주해야 그 1권이 전체가 끝나요. 예. 그 중에서 마지막 협주곡의 2악장 알레그로 작품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예. 이 텔레만의 그 식탁 음악 1권 중에서 협주곡 A장 쪽 2악장 알레그로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이제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음악만 이렇게 듣는 시간을 지금 경험하신 셈이 된 거죠. 근데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안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음악을 굳이 꼭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콘서트홀에서 연주되고 있는 이 텔레만의 이 작품을 과거에 그러면 이 음악을 들었던 분들,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 귀족들인데 그분들은 과연 그러면 조용히 집중하면서 이 음악을 들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전혀 아니죠. 이미 이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식탁용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작품 말고도 뭐 핸델의 수상음악이라는 곡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왕이 막 뱃놀이 하면서 막 이제 강에 이제 그 소위 유람을 하고 있을 때 악단원들은 뒤에 배로 막 쫓아가면서 그 사람 뱃놀이 할 때 기분 좋으라고 막 뒤에서 연주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용도죠. 음악이라는 거는. 음악 그 자체가 이게 진지한 감상의 대상이 된 역사는 인류 역사 중에 아주 짧게 그리고 최근의 일입니다. 음악은 한 번도 그렇게 독립되었던 적이 없죠. 요 분이 지금 그 필립 텔레만이라는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 독일 작곡가인데 1681년 뒤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1681년에 태어나서 176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태어나서 18세기 동안 사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분은 조용한 콘서트의 광경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을 공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음악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무슨 어디 사냥 가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냥을 가면 뒤에 이제 막 수행원들이 다 쫓아가죠. 그리고 악사들도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 이제 식탁 쫙 펴놓고 음식 쫙 나오고 그럼 또 뭐 먹으면 이제 악사들이 와서 연주를 합니다. 한 식사당 한 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옆에서 계속 연주하는 거죠. 레퍼토리 바꿔가면서. 이런 작품을 이 사람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던 사람들도 조용히 무슨 심각하게 듣던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친구분들이나 뭐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할 때 무슨 뭐 신앙송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나요? 그런 거 하시나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림 걸어놓고 그림 쳐다보면서 이렇게 술 드시나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간혹 계신데 아주 뭐 극히 일부분의 분들이고 보통은 음악을 틀어놓죠. 그 이유는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아주 쉽게 뒤흔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내가 느끼고 싶은 분위기 그런 기분을 음악은 아주 쉽게 제공해 주죠. 여기 보니까 요 고뇌 원근법이란 책을 쓴 이 서경식 제일 그 우리 동포죠. 이 서경식 교수가 그 원래 그 미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서양음악 전공한 분하고 결혼하셨고 그래서 나의 서양음악 순례기라는 에세이도 쓰셨어요. 그 유럽 음악 페스티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음악에 대한 취미를 아주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음악은 위험하다라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책에 쓰셨습니다. 뭐냐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마음을 장악해 버리니까 마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정신을 혼미하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음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음악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맞습니다. 왜 뇌가 그렇게 청각에 의해서 기분이 좌지우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뇌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사일런스로 음악을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분위기가 어떤 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땐 음악이 깔려져서 내가 지금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음악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보는 사람은 그 음악 때문에 어떤 그 감독이 연출하고 싶어하는 감정선과 맞닿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음악이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음악이라는 거는 뭐 어떤 다른 것에 늘 종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따로 독립돼서 기능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은 우리가 그냥 식사하면서 들어도 충분히 그것을 즐겼다는 만족감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 대충 줄거리를 안 쫓아가고 보면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영화를 잘 봤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음악은 대충 그렇게 해도 잘 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나 그 음악 좋던데 뭐 누구 거 좋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음악과 관련돼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거죠. 바하라는 사람을 보면요, 요 분보다 아마 4년 뒤에 태어났을 겁니다. 화면을 좀 바하 뒤에도 이분 1685년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의 걸작 중에 그 마태순환곡이라는 그 만년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주되기로 만들어 놓은 뭐
바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걸작 중에 꼽히는 작품인데 실제 교회에서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연주가 된 다음에 아주 큰 논란에 휩싸였죠. 그 바하를 파면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악적으로 너무 훌륭한데 예배드리기에는 과할 정도의 음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용도는 그 교회에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만 도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칸타타와 그 작품들을 막 교회에 봉직하면서 그걸 써가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음악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되면 화성이 더 훌륭하게 나오고 어떻게 되면 대회법이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원하는 이상의 음악적 내용들을 자꾸만 음악 안에 집어넣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된 이상 이것을 자기가 구현내고 싶은 욕망으로 아주 가득 찼던 거죠.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독일 내에서만 살다가 돌아가신 작곡가인데 실제로 이 사람의 음악이 당대 평가를 받았냐고 하면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한 근대 음악의 아버지인 거죠. 이분도 역시 17세기 태어나서 18세기에 살았던 분이고요. 앞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시면 슈베르트가 나오는데요.